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완전 정복 기초 2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의 메인은 조정 파동입니다. 조정 파동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A, B, C 형태를 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큰 구조를 띠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엘리어트 파동, 즉 임펄스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구분이 되었다. 임펄스는 1, 2, 3, 4, 5 파동이 나왔고요. 조정 파동은 단순 조정, 삼각 조정, 복잡한 조정, 이거는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리딩과 임펄스, 엔딩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기 전에 한 번 더 구조도를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은요, 임펄스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펄스는 1, 2, 3, 4, 5 파동 형태, 조정 파동은 A, B, C의 형태이고요. 이 A, B, C는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1파동에서는 리딩과 임펄스가 나올 수 있고 3파동은 임펄스, 5파동은 엔딩과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가만 보시면요, 이 조정 파동 A 파동에서도 리딩과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가 오늘의 추가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B 파동에서 C로 넘어가는 이 C 파동에서는 엔딩과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엘리어트 파동 구조로 넘어가서요,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은요, 오늘은 리딩과 엔딩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조정 파동으로 갈 겁니다. 자, 형태가 어떤 말인가? 이 리딩 다이애널은요,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첫째, 확장형, 둘째, 수축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딩도 확장형과 수축형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expanding diagonal이라고 해서 확장형 다이애널이라고 합니다. 모두 리딩과 엔딩 모두 출현 가능한 형태고요. 크게 1, 2, 3, 4, 5파동 형태를 띄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장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1파동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리딩 다이애널은 1파동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막 수축되는 형태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다 라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 2, 3, 4, 5파동 하면서 이게 큰 1파동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으로는 이 contracting diagonal, 수축형이겠죠? 일전에 그렸던 그림과 동일하게 1, 2, 3, 4, 5파동 이거와 동일하게 수축되는 형태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형 다이애널도 마찬가지로 리딩과 엔딩 모두 출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리딩과 엔딩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panding과 contracting. 근데 contracting이 높은 확률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고 오늘 조정 파동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시 구조도로 왔습니다. 조정 파동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단순 조정과 삼각 조정, 그리고 복잡한 조정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 두 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정 파동입니다. 조정 파동은 단순 조정, 지그재그, 플랫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지그재그와 플랫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그재그와 플랫은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5, 3, 5, 3, 3, 5 형태를 띱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가?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그재그와 플랫 형태가 좀 얼추 비슷합니다. 그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지그재그는 이 B파동이 A파동의 시작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랫은 뭐예요? 넘죠. 왜 넘을까요? 플랫이란 말은요, 영어로 평평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평한 형태를 띄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그재그는 이게 트렌드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535와 335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그재그와 플랫은 ABC 형태로 구분되는 건 동일하지만 그 안에 하위 파동들은요, 1, 2, 3, 4, 5파동 5개, ABC 3개, 1, 2, 3, 4, 5 5개로 구분되고요. 플랫은 지그재그와 다르게 A파동이 A, B, C,
B파동이 ABC, C파동이 1, 2, 3, 4, 5파동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3과 5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세기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1, 2, 3, 4, 5가 더 많기 때문에 파동이 좀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는 플랫보다 이 두 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그재그의 특징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전에 접목한다면 지그재그는 보통 2파동에 나오는데 2파동이 생각보다 눌림이 적다 라고 하면은 이런 플랫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 지그재그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그재그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왼쪽 상단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밑에 피보나치 케이스 보시지 마십시오. 자, 파동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3, 5 형태를 띠고 있고 1, 2, 3, 4, 5 그 다음에 ABC 1, 2, 3, 4, 5 그래서 ABC의 형태를 띈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 형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파동, 지그재그 A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임펄스, 저희 배웠죠? 그 다음에 리딩 다이애그론 두 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요, 지금 1, 2, 3, 4, 5파동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4파동이 1파동을 터치하지 않으면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임펄스죠. 그럼 4파동이 1파동을 침범하면 뭐다? 리딩 다이애그론이다.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파동 구간에서는 3개 구조니까 지그재그 A, B, C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지그재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파동에서는 5개 구조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펄스, 그리고 마지막 C파동이기 때문에 엔딩 다이애고널이 나온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측 하단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시작 고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파동 A파동이 나왔죠. 4파동이 1파동 고점을 저점을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펄스 파동이다. 그래서 A파동, 그 다음에 A, B, C가 나왔고요. B파동 형성됐고, 그리고 1, 2, 3, 4, 5파동 나오면서 엔딩 다이애고널이 나왔다. 그래서 C파동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뭐다? B파동은 A파동을 100% 돌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C파동은 항상 A파동을 넘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더블 지그재그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그재그가 2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지그재그의 반복 패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을 때 발생한대요. 자, 그러면 보통 하락이 이제 지그재그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여기서 1, 2, 3, 4, 5파동을 그렸죠. 그리고 A가 만들어졌고 A, B, C, B파동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1, 2, 3, 4, 5 하면서 C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그재그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락파동이 끝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3개의 구조인 A, B, C가 출현을 했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A, B, C가 W로 바뀌고 X가 나오고 다시 한번 A, B, C가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었을 때 지그재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이후에 또 트리플이 있습니다. 트리플은 어떤 형태에서 나오나요? 지금 우측 하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 3월 20일 구간인데요. 이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코로나 때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그재그 특징을 보시면요. 지그재그의 3번 반복 패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고 EX로 코로나 사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힘들 때 발생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ABC, 지그재그가 한 번인데 지그재그 하나, 중간 점검 X 나왔고 하나 2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발생하는 게 트리플입니다. 아시겠죠?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ABC 나왔고 지그재그 끝났네. ABC 시장이 또 안 좋아. ABC 또 나왔어. 그럼 오케이. W, X, Y 더블 지그재그 끝났다. 하락 파동 끝났다라고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ABC 이후에 더블 X가 그려졌고요. 그리고 ABC 다시 하락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X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파동을 볼 때 개별 종목의 파동만 보셔서는 안 돼요. 모든 건 증시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근데? 이때까지 저희는 지그재그에 대해서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플랫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 파동은 아까 보신 거와 같이 3, 3, 5의 형태를 띱니다. ABC 3개, A 파동 그려졌고요. B 파동은 ABC 3개 그려졌고, C 파동은 1, 2, 3, 4, 5의 형태를 띈다. 당연히 ABC 형태는 지그재그가 거의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파동 구간에서니까 1, 2, 3, 4, 5, 5개 나오잖아요. 그럼 임펄스와 엔딩이 나온다. 이제는 조금씩 이해 가시죠? 특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 파동은 A 파동의 최소 90% 되돌린대요. 왜냐하면 플랫,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A 파동의 90%를 당연히 되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C 파동은 거의 비슷하게 끝나지만 대부분의 확률로 조금 더 넘어서 끝난다고 나오네요.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볼게요. 최근에 네이버 차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파동이 1, 2, 3, 4, 5 크게 1파동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 2파동에서 지금 플랫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를 그리면서 큰 A를 그렸고요. A, B, C 큰 B를 그렸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패턴 1, 2, 3, 4, 5 엔딩 다이아고널 파동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플랫 형태, 이런 플랫 형태가 나온 이후에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의 포인트는요, irregular flash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expanded flash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아까와 그림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다른가? 이 단어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irregular은 불규칙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expanded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행이 아니라요. 평행의 모습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irregular인데요. 잘 보시면 이 B파동이 A파동 시작점보다 현저히 높이 있고 그 다음에 C파동이 A파동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걸 우리는 irregular flash라고 얘기한다. 특징을 보시면 B파동은 A파동의 최소 90%에서 140% 돌린다. 좀 많이 돌리죠. C파동은 대부분 A파동을 끝나서 넘는다. 당연한 거죠.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볼게요.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A, B, C로 쭉 빠지는 형태가 보이시죠? 이게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태는 running flat인데요. 플랫의 형태가 좀 많죠. 자,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배웠던 거 이거 좀 다르죠?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C파동이 A파동을 넘지 않는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앞서서 배웠던 플랫 형태는요, C파동이 넘는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 C파동, A파동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running, 뛴다라는 의미로서 조금 더 상승을 위해서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볼게요. 1파동 그렸고 현재 2파동 구간에서 러닝 플랫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A파동 그렸고요. 그 다음에 B, C를 그렸는데 C가 A파동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죠. 이게 명적인 러닝 플랫입니다. 네, 이때까지 플랫에 대한 걸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라이앵글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 상승형, 수렴형, 하락형, 확장형이 있습니다. 좀 경우의 수가 많죠. 다시 돌아가서 수렴형 트라이앵글은요, 우리는 contracting triang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3, 3, 3, 3 3개 파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동 다 아시죠? 많이 보셨죠? 주식을 하셨으면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파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A, B, C, D, E 형태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고요. 이 각 형태는 거의 지그재그가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C파동이 A파동을 넘어설 수 없고 그 다음에 E파동이 C파동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수축형이 나와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4파동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 2, 3, 4파동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확장형 트라이앵글입니다. 확장형 트라이앵글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이죠. 아까는 수축되는데 이거는 확장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으로는 C파동이 A파동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D파동이 B파동을 넘어서야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은 그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확장된 형태를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 E파동이 C파동을 훼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확장형이라고 저는 부르고 숫자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상승형, 하락형 트라이앵글인데요. 아까 트라이앵글과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트라이앵글은 정말 특성을 가지고 수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장된 형태인데, 상승형은요, 상승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쭉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올 때는 보통 상승을 많이 하는 패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하락형 패턴은요, 밑에가 수평적이고 위에가 밑으로 하락하는 패턴으로서 A, B, C, D, E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나오는 패턴이 자주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예시를 안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러닝 플랫이나 보통 수렴형 트라이앵글이나 확장형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엘리어트 파동의 구조도를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운 거는요, 오늘 조정 파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 조정에 대해서 배웠고 삼각 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 조정은 지그재그와 플랫 형태가 있었고, 삼각 조정은 상승형, 수렴형, 하락형, 확장형 4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지그재그 패턴과 플랫 패턴은요, 보통 임펄스 파동, 즉 파동 중에서 이 파동에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그재그, 플랫, 트라이앵글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이 4파동에서 자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트라이앵글, 플랫, 지그재그 형태가 이 A에서 B로 가는 이 B파동 형태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엘리어트 파동의 기초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심화 단계부터는요, 엘리어트 파동의 예를 들어서 케이스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천천히 영상을 돌리시면서 복귀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